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거짓말을 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법원 안팎의 비난과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협의 전 회장 8명이 어제 대법원장이 권력 앞에 누워버리는 헌정사의 치욕을 저질렀다면서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법학계도 김 대법원장의 비판 대열에 합류했는데요. 전국 189개 대학의 법학 교수 강사 2천여 명이 소속되어 있는 대한법학교수회와 6천여 명의 대학 교수들이 소속된 정의사회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도 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에 이어서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도 김 대법원장을 오늘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판사 전용 인터넷 게시판인 이판사판에는 법원을 더 이상 욕보이지 말고 물러나라는 등 김 대법원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김 대법원장은 오늘 또 취재진의 질문을 막는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서 묵묵부답인 채로 대법원에 출근했습니다. 참으로 뻔뻔하다 못해서 철판을 깐 모습입니다. 이런 정도 압력에 물러날 사람이라면 몸이 아파서 사직을 하겠다는 후배 판사를 정치권과 짜고 탄핵이라는 희생제물로 바쳤겠습니까? 김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가 하면은 법관 인사를 농단하는 등 까면 깔수록 갖가지 비리들이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조선일보가 김명수의 도덕성과 자질에 치명상이 될 결정적 특종을 터뜨렸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임명 동의안 국회 인준 표결을 앞두고 법원 행정처 전현직 판사들을 총동원해서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인준안 찬성 투표를 하도록 로비를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당시 법원 행정처 부장판사 1명과 3명의 평판사로 구성된 청문회 준비팀을 꾸렸는데요. 모두 자신이 회장을 역임한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입니다. 이들 청문회 준비팀에 비상이 걸린 것은 대법원장 인준 표결 10일 전인 2017년 9월 11일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고도 인사 덕택에 아주 규모가 작은 춘천지법원장을 하다가 일약 대법원장 지명을 받은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도 함량 미달 후보라는 평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청문회 준비팀은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의원들을 출신 지역과 고교, 대학 등을 분석한 접촉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지연, 학연이 겹치는 전현직 행정처 출신 판사들에게 전담 마크맨을 지정해서 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설득 작업을 벌일 것을 지시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정치적 독립을 지켜야 할 일선 판사들에게까지 자신의 인준안 통과를 위해서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 활동을 시킨 것입니다. 인사권을 무기로 판사들을 자신의 사병처럼 부려먹은 것이죠. 행정처 출신의 상당수 판사들이 청문회 준비팀의 지시로 고등법원 부장판사에서 평판사까지 총동원돼서 학연 지연별로 야당 의원 설득 작업을 벌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준비팀에서 김명수 후보자가 사법부 독립을 지켜낼 것, 인성이 좋은 사람이라는 등 설득 요령까지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이었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서 야당 측 청문위원 거의 대부분이 연줄이 닿는 법원 관계자들로부터 로비성 전화를 받았다고 실토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탄핵을 당한 임성근 당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직접 전화를 해서 도와줄 것을 간청했다고 합니다. 임 부장판사도 성심성의껏 도와주었고 임명동의안 처리 후 고맙다면서 식사 한번 하자는 전화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 놓고는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말처럼 임명동의안이 처리된 뒤 안면을 바꿔서 임 부장판사를 서울고등법원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판 개입 혐의로 징계에 올려서 견책 조치를 취했고 사직조차 막아서 끝내 탄핵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처럼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지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자신을 대법원장으로 발탁해준 정치 권력을 위해서 사법부를 팔아먹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인면수심 바로 그 자체입니다. 아무튼 총력 로비에도 불구하고 김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은 2017년 9월 21일 역대 최저 찬성률인 53.7%로 간신히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문제는 임명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진짜 기가 막힐 일이 벌어졌습니다. 임명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가 저장된 법원 행정처 PC를 디가우징해서 자료를 완전 폐기 처분했습니다. 디가우징은 강한 자력을 이용해서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뭉개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주로 범죄 혐의자들이 증거를 없애기 위해 써먹는 수법입니다. 199 대법원장이 증거인멸 행위를 벌인 것입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때도 도주 우려, 증거인멸이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될 정도로 증거인멸은 중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관례적으로 대법원장 청문회가 끝나면 사용한 컴퓨터는 디가우징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또 다른 법원 관계자는 청문회 관련 자료를 디가우징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준비팀 관계자는 야당 의원 명단을 준비팀에서 만든 적도 없고 김 대법원장이 국회의원 접촉과 디가우징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진위 여부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가려질 일이지만 판사들이 전화를 걸거나 찾아왔다고 말하는 야당 의원들이 한둘이 아닌 것으로 볼 때 대법원장의 지시 없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 아닙니까? 법조계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판사에게 정치적 로비를 지시한 행위는 직권남용, 그리고 공적인 청문회 자료를 복원 불가능하게 삭제한 것은 공공기록물 폐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검찰의 김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가 현실화될 경우 사법 처리가 불가피한 빼박 증거와 증언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지금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구차하게 자리에 연연하는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입법부가 문재인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판결을 통해서 소신과 지조를 굽히지 않는 사법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런 국민들의 믿음을 저버리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과 명예, 권위를 몽땅 시궁창에 처박아 넣었습니다. 권력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사법부라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김 대법원장의 표현대로 툭 까놓고 말하면 대법원장 그릇이 못되는 사람이 문재인 덕택에 과분한 출세를 한 것입니다. 최소한의 양심과 명예가 있다면 김 대법원장은 강제로 쫓겨나기 전에 스스로 사법부 수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선후배 법관들의 부끄러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